나는 그날도 주방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손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엔 온통 아침 그 사람 말투가 맴돌았다. 애들 늦겠다. 말 좀 그만해. 딱 그 말 한마디. 말을 그만하라니. 난 언제 말을 걸었지? 우린 지금 서울 근교의 25평 아파트에서 산다. 아이가 셋, 초등 5학년, 2학년, 그리고 유치원생. 큰애 임신했을 땐 둘 다 맞벌이였다. 나는 대형마트 문화센터에서 시간 강사로 일했고 남편은 인쇄소 사무직이었다. 야근 많고 급여는 박봉이지만 그는 늘 일찍 출근하고 묵묵히 일했다. 딱히 문제될 게 없었다, 그땐. 하지만 둘째를 낳으면서 난 회사를 그만뒀다. 육아는 정말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었다. 하루 세 끼 밥 차리고 기저귀 갈고 유치원 데려다주고 밤에 고열 나면 구급차 불러야 하고 나를 위한 시간은 단 5분도 없었다. 근데 이상하게 남편은 집에 오면 늘 말이 없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별거 없어. 그 말이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고장나기 시작했다. 아이는 셋인데 나만 엄마고 나만 보호자였다. 이 집의 아빠는 말없는 하숙생 같았다. 어느 날 5살 막내가 자다가 울었다. 꿈에서 무서운 걸 봤단다. 나는 안방에서 얼른 나와 토닥였다. 그런데 거실에서 핸드폰 게임을 하던 남편은 눈길 한 번 안 줬다. 애가 우는데 당신은 뭐 좀 해주면 안 돼? 그럼 왜 자기가 애 셋을 낳았어? 그 한마디의 순간 나도 모르게 나는 그릇을 집어 던지고 말았다. 깨진 접시 조각이 바닥에서 굴러갔다. 둘째는 방문을 열고 울고 있었다. 엄마, 무서워. 그날 처음 남편이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 진짜 요즘 왜 그래? 예민한 걸로 다 해결되냐? 그 말에 나는 그냥 쌓였던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다. 남편도 사정이 없는 건 아니었다. 작년부터 인쇄소 일이 줄며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었다. 그는 퇴직 위기에 몰려 있었고 그래서 더 늦게까지 야근하고 술자리에 끌려다녔다. 하지만 그런 사정을 나한텐 말하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힘들어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말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 남편은 일요일에도 누워있었다. 아이 셋은 서로 울고 TV 소리 겹치고 나는 뒤엉킨 빨래 더미에 앉아있었다. 같이 좀 치우자고 했잖아. 아, 좀 쉬자. 나도 사람이라고. 그래, 나도 사람이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분한 마음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컥 솟아올랐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이유로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감정 노동으로, 그는 생계 불안으로. 하지만 우리 사이엔 미안하다, 힘들지 그 한마디가 없었다. 침묵이 쌓이고 말없는 분노가 바닥을 차며 우리는 점점 부부라는 이름의 전선에서 적이 되어갔다. 그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이미 결심했었다. 그날도 똑같은 아침이었다. 막내는 아토피 때문에 밤새 긁느라 잠을 설쳤고 큰애는 숙제를 못했다며 울었다. 나는 도시락 3개를 동시에 싸고 세탁기 돌리고 애들 가방 싸면서 겨우 아침밥을 차렸다. 그런데 남편은 식탁에 앉아 식은 밥을 툭 던지며 말했다. 왜 된장국이 또 이거야?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숨도 쉬기 힘들었다.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돌아오는 길 갑자기 호흡이 가빠졌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주저앉아 10분을 쉬다 겨우 집에 들어왔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사람이 아니라 생존자 같았다. 그날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이혼하고 싶어. 엄마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내가 몇 년을 참았잖아. 그 사람이랑 대화가 돼? 넌 진작 힘들다고 했어야지. 그 말을 듣고 나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다. 내가 힘들다고, 아무도 몰라줬다고,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엄마로만 살아온 내 삶이 너무 억울했다. 나는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을 찾아갔다. 인터넷에 이혼 절차 검색했더니 소장을 작성해야 하며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나와 있었다. 그날 서초동 상담소에 갔다. 담당 변호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정서적 학대와 양육방임도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셋이라면 양육권과 친권 문제도 대비하셔야 해요. 나는 상담실 한켠에서 조용히 소장 초안을 받아들었다. 내가 첫 문장에 쓴 말은 이거였다. 우리는 부부였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망설이고 있었다. 막내가 아빠한테 아빠 보고 싶어 하며 안기던 모습, 둘째가 오늘은 아빠랑 짤래 하며 웃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한 번은 말해봐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아이들이 잠든 밤 거실에서 그와 마주 앉았다.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처음엔 무표정했다. 그러다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잘해봐. 그깟 이혼.
그거 하면 다 해결돼? 그는 알고 있었다. 내가 정말 이혼할 생각인지 흔들리는 눈빛으로. 며칠 후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가 내려왔다. 그는 일주일째 집에서 낮술을 마시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아이들은 점점 불안해졌다. 막내는 밤마다 이를 갈고 큰애는 친구와 싸웠다는 전화를 받았다. 나는 더 이상 아이들까지 이 지옥에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때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장 접수해주세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내 가슴 한쪽이 무너졌고 한쪽은 조금 놓였다. 며칠 후 남편에게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보낸 조정기일 통지서였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찢어버렸다. 나는 가만히 조각들을 주워서 다시 테이프로 붙였다. 그리고 폰으로 사진을 찍어 변호사에게 보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이들을 꼭 안고 잠이 들었다. 법원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다. 서울가정법원 민원실 앞에 걸린 조정실 배정표를 보면 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나 혼자라도 우리 아이들 편에 서야 한다. 조정실 앞 대기석.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핸드폰만 보고 있었다. 나는 마주치고 싶지 않아 시선을 피했다. 잠시 후 조정위원이 우리를 불렀다. 김씨, 박으씨, 안으로 들어오시죠? 조정위원은 남편에게 먼저 물었다. 이혼에 동의하십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 끝에 말했다.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애들도 있고 제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이들을 방치했고 저는 수년간 감정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이젠 더는 버틸 수 없습니다. 조정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두 분께 이혼 외에 대안은 없을까요? 별거라든지. 남편은 비웃듯 말했다. 이 여자는 원래 불만이 많았어요. 내가 회사 일 하느라 바빠도 애셋 키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 말에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었다면 정말 내가 이상한 아내인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조정은 결렬되었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소장을 보완했다. 정서적 유대가 없으며 피고는 양육과 가사에 무관심했으며 원고는 극심한 심리적 소진 상태에 있음. 증거로는 내가 적은 육아일지, 남편과의 문자 내역, 아이 학교 상담 기록, 남편이 무단 결근한 회사 통보서 사본까지 제출했다. 남편 측은 반박했다.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불가피한 스트레스 상황이었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정에 집중하지 못했을 뿐 고의적 유기나 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 당일 나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판사가 내게 질문했다. 새아이의 양육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후 다시 복직했고 정규직 전환 심사도 통과했습니다. 무작정 감정적으로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때 남편은 처음으로 내 눈을 보았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그동안 미안했다. 하지만 그 말은 이제 너무 늦은 말이었다. 판결은 조정 후 2달 뒤 내려졌다. 재판부는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이 인정되며 자녀의 복지를 위해 원고의 단독 양육권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나는 양육권을 얻었고 남편은 매달 일정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되었다.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는 명백한 외도를 한 것도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게 가장 중요했던 건 이혼 그 자체였다. 판결문을 들고 법원을 나서는 길,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휴대폰을 꺼내 아이들 사진을 꺼냈다. 엄마가 엄마답게 살게, 너희도 아이답게 자라게 할게. 그날 저녁 순댓국집에 혼자 앉아 국물 한 숟갈을 떠먹었다. 오랜만에 뭔가 따뜻한 걸 입에 넣었다는 사실에 왈칵 눈물이 났다. 그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이미 결심했었고 오늘 그걸 증명했다.